반갑습니다. 아무거나 추천하는 전산실의 추천사.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실마릴리온 설명회 파트 2를 하려고 합니다. 드릴소년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제가 되게 가벼운 마음으로 모셨다가 무거운 마음으로 보내드렸거든요. 너무 오래 걸렸어요. 오늘 2회차에 꼭 끝내보고자 준비를 단단히 했어요. 제가 미리 드릴소년님께 연락을 드렸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작정하고 줄인다. 작정하고 맞아요. 진짜 남은 분량 작정하고 줄인다 해서 진짜 작정하고 줄였는데 결과적으로 PPT 페이지 수는 비슷했다. 지난번에 만들었던 자료에서 제가 잘못 말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오류를 정정하고자 하는데 핀웨의 셋째 아들 이름을 제가 파나르핀이라고 계속 했더라고요. 제가 실마릴리온 읽으면서 계속 그걸 파나르핀이라고 읽고 있었거든요. 자세히 보니까 그게 피나르핀이었어요. 피나르핀. 피나르핀. 네. 그래서 요 오류를 정정합니다. 피나르핀으로 기억해 주세요. 네. 네, 솔직히 아무도 신경 안 썼을 겁니다. 왜냐면 파트 1 조회수가 처참해요. 뭐 아무튼 그렇습니다. 자, 지난 시간 마지막부터 이어서 할게요. 지난 시간 마지막에 어쨌든 모르고스를 요 위에 앙그반드에 가두는데 어느 정도 포위망을 형성하는데 성공을 해요. 그것을 성공을 해서 이제 벨레리안드 안에 여러 가지 요정의 왕국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쪽 핑골핀, 핑곤, 투르곤, 신골, 핀로드, 마이드루스 뭐 대표적으로 해서 이렇게 벨레리안드에 살고 있었고 이 중에서 가장 강한 거는 신골의 도리아스였어요. 그리고 투르곤, 곤돌리는 굉장히 비밀스러운 도시로 지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인간들이 출현합니다. 인간들이 드디어 약 300년 동안 이 평화가 지속이 되거든요. 그러다가 일루바타르의 두 번째 자손 인간이 벨레리안드로 건너와요. 어디에서요? 여기 오른쪽에 벨레고스트 노그로드 뭐 여기 있잖아요. 이 에레드 루인이라고 요 산맥 동쪽에도 땅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이 동쪽 땅에서 아마 한참 옛날 전에 이미 인간 깨어났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동부에 이미 깨어났어서 한참 언제 깨어난지 몰라요. 기원을 모르는데 어느 날 갑자기 페아노르의 아들들이랑 핀로드 펜라군드가 같이 사냥을 막 나가요. 사냥 나가다가 여기 근처로 갑니다. 오시리안드 근처에서 핀로드만 좀 떨어져가지고 따로 사냥을 하다가 인간을 마주쳐요. 처음 인간을 마주치는데 그 인간들은 동쪽에서 이미 모르고스가 인간들이 깨어난 걸 알고 미리 또 막 이렇게 막 엄플 하고 있었거든요. 뭐 요정들 나쁜 놈이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면서 모르고스가 싸움은 못해도 머리는 좋네요. 네, 미리 하고 있었어요. 네, 그래서 무서우니까 인간들이 도망친 거예요. 또 어렴풋이 또 요정들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서 서쪽에는 뭐 신들의 땅이 있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를 들어놓으니까 몇 무리의 인간들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넘어온 겁니다. 근데 그 넘어온 인간들 중에 베오르 가문이라고 있었어요. 베오르 가문이 제일 처음으로 넘어왔는데 그 베오르 가문의 인간들을 펠라곤드가 만나게 돼요. 이걸 처음에 그냥 안녕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자고 있었거든요. 베오르 가문 사람들이 자고 있는 것까지 막 지켜보다가 몰래 자는 가운데 밤일 거예요. 그래서 모닥불 사이로 가서 베오르 영감이라고 그 가문의 장이 있었는데 그 가문 장의 하프를 싹 꺼내가지고 연주를 막 해요. 갑자기 노래를 뜬금포. 그래서 와 알았다고 인간들이 딱 깨어나서 처음 본 게 이제 핀로드 펠라군드고 거기에서 인간들이 요정들한테 엄청 호감을 가지게 돼요. 그래서 또 더 얘기해주죠. 아 우리 가문 사람들뿐만 아니라 지금 뭐 다른 가문 사람들도 넘어오려고 하고 있다. 우리 좀 도와달라. 라고 해서 몇 가문의 사람들이 더 넘어오는데요. 그게 할레스 가문이랑 하도르 가문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데 뭐 이름까지 막 개보 막 외울 필요 없어요. 어쨌든 이 세 가문을 에다인의 세 가문이라고 하고 원래 에다인이 인간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었는데 나중에 인간들 중에 되게 나쁜 애들도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요정들과 발라들의 호의적인 인간의 세 가문만을 에다인의 세 가문이라고 좀 이렇게 특정해서 나중에는 부릅니다. 그래서 요정들이 봤을 때 인간이 되게 병에 잘 걸리고 심지어 막 죽는 걸 처음 봐요. 늙고 죽는 거를 처음 보니까 요정들이 막 충격에 받는 거예요. 충격을 받으면서도 되게 부러워했다. 이게 일루바타르의 선물이라고 표현이 돼요. 인간의 죽음이. 이게 뭐 선물입니까 솔직히. 근데 죽기 싫죠. 네. 그래서 이제 인간들이 자연스럽게 요정의 땅으로 스며들게 되는데요. 와서 이제 이쪽으로 베오르가 아까 베오르 영감 이쪽에 살게 되고 도르소니언이라고 하는 요 지역에 살게 되고요. 베오르 영감 자체는 필로드의 어떤 그 가신 같은 느낌이라서 나르고스 론도에서 그냥 살아요. 근데 베오르 가문의 영지는 아무튼 이쪽이었다. 그리고 하도르 가문이라고 하는 게 여기 이쪽에 도르로민이라고 하는 데 살고요. 할레스가라고 브레실이라고 하는 신골 바로 옆에 요 숲에서 신화 느낌이에요. 인간이 딱 신화 느낌인데 인간들도 뭐 그걸 나쁘게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이제 모르고스의 잔꾀에 빠져서 요정들을 배반하는 인간들도 있었는데 그들을 실마릴리온에서는
주로 동부인이라고 부릅니다. 아, 그 반지 제왕에서도 맞아요. 나오는 그들의 계보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문 빼고는 거의 나쁜 놈들이 많았다. 인간들도. 요 상태에서 핑골핀이 딱 보니까 내가 보니까 여기 가깝잖아요. 앙그반드가. 가깝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지금 평화롭게 있지만 이 먼저 쳐야 된다 이때. 우리가 좀 이렇게 번성했을 때 미리 쳐야 된다라고 이제 공략을 도모하려고 했지만 핑골핀이랑 그 뭐 다른 몇몇 요정들만 같은 생각이었고 다들 그냥 약간 나태해져 있는 거예요. 싫은데 평화로운데. 전체적으로 이 세계관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예. 좀 평화로우면 방심합니다. 네. 뭐 선악 상관없이 유야무야 돼요. 유야무야 됐다가 이 놀도르가 벨레리안드로 온 뒤에 455년 되던 해에 갑작스럽게 북쪽에서 막 화산이 폭발하고 막 용암이 막 흐르면서 모르고스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불과 화염으로 쳐들어왔다고 다고르 브라골라크라고 하는데 이게 돌발 화염의 전쟁이라는 뜻이래요. 이때 글라우룽이라는 용이 처음 등장합니다. 글라우룽이 이전에 한번 등장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새끼 해칠링이어가지고 그냥 발리거든요. 그리고 모르고스한테 막 혼나요. 막 혼났다가 이제 글라우룽이 이때야말로 완전히 성체가 돼서 글라우룽이 선봉에 서고 막 발로그들이 막 옆에서 막 채찍질하면서 오니까 안 되는 거죠. 엄청난 수로 밀어붙여서 요정들과 인간들을 사륙했고 요정들은 이제 대부분 남쪽으로 달아나게 됩니다. 앙그반드 포위망이 좀 무너지고요. 도르소니온을 이때 잃게 돼요. 도리아스랑 이 앙그반드랑 약간 1대1 구도가 좀 더 세졌다고 해야 될까? 어쨌든 그 아까의 그 지형도가 바뀌게 됐다는 겁니다. 도리아스를 들어갔거나 이제 도리아스 못 간 사람들은 필로드의 나르고스론드로 많이 갔대요. 네, 그리고 아니면 뭐 야생지대를 떠돌아다니거나 뭐 마이드로스 쪽에 붙거나 뭐 이렇다고. 근데 이제 이 와중에 아까 도르소니온이 넘어갔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도르소니온에 베오르 가문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필로드도 처음에 여기서 막 싸웠었거든요. 근데 베오르 가문은 사람들이 필로드를 끝까지 지켜준 거예요. 그리고 탈출하는 거를 좀 도와줘요. 베오르의 아들 바라이르라고 있었는데 걔가 목숨을 한번 구해줘가지고 필로드가 바라이르가 고마우니까 바라이르한테 자기 반지를 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네 베오르 가문의 일족이 어려울 때는 내가 무조건 도와주겠다. 맹세의 징표로 그 바라이르한테 반지를 줘요. 그리고 바라이르랑 12명의 전사들이 남아서 도르소니온을 계속 지킵니다. 뭐 지켰다기보다는 이미 점령당했는데 거기서 오크들을 썰고 다녀요. 그래서 결국에는 어쨌든 뭐 잘 싸웠지만 도르소니온이 무너지고 이제 페아노르의 아들들도 박살났고 뭐 안 좋은 소식들이 정해지니까 서쪽에 있는 핑골핀은 갑자기 순간 되게 절망적인 기분이 드는 거죠. 우리 다 망했다. 갑자기 말을 타고 극대노해가지고 막 달려가요. 심지어 모르고스 앞까지 달려가요. 앙그반드까지 가가지고 1대1 일기토 시청을 합니다. 나랑 짱 뜨자. 그리고 나팔 불고 욕을 하면서 막 했어요. 그랬더니 모르고스가 과연 나타났을까요? 나타났을 것 같아요. 나타났어요. 네, 나타났어요. 왜냐하면은 이 작품에 나오는 사람들은 좀 쓸데없는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낭만이 있어요. 부하지휘관들한테 접은 적이 있으니까. 부하지휘관들이 보는 앞에서 안 나갈 수 없었다라고 묘사가 돼요. 그래서 어쨌든 나가서 1대1로 싸우는데 핑골핀이 막 갑자기 모든 게 망했다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엄청난 무력을 과시하죠. 그리고 모르고스를 7군데 상처를 입혔대요. 그때마다 모르고스가 7번의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 핑골핀은 그 요정이기 때문에 피로를 느꼈고 이 상태에서 모르고스가 핑골핀의 중심을 3번 일으키게 만듭니다. 근데 3번째 비틀거리는 순간에 마침내 핑골핀이 이렇게 쓰러졌는데 이제 모르고스가 그 목을 왼발로 빡 밟아가지고 이제 머리가 터지는 거죠. 핑골핀은 그 죽는 그 순간까지도 검으로 모르고스의 발을 싹 베었대요. 베는 순간 이제 핑골핀이 죽었잖아요. 그 순간 이제 독수리의 왕이 또 등장해요. 아까 그 파트 1에서 저희 마이드로스를 구해냈던 독수리가 있어요. 예. 예, 핑곤이 타고 가가지고 그 마이드로스를 구해냈던 그 독수리의 왕 소론드르가 와가지고 모르고스 얼굴을 또 핥혀요. 모르고스는 여기 베이고 여기 베이고 해가지고 그 상처가 평생 갔다고 합니다. 계속 얼굴을 흉터 있는 채로 발을 절었다 그래요. 그리고 소론도르는 핑골핀의 시신을 걷어가서 이제 요정들한테 주고 요정들이 핑골핀을 장례를 지내게 되죠. 요정들은 너무 슬퍼가지고 이날의 일을 언급 안 하고 모르고스는 너무 쪽팔려서 이날의 일을 언급 안 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전쟁은 완전히 밀렸고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 실마릴리온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베렌의 이야기예요. 아까 그 바라이르의 아들 베렌. 실마릴리온에서 가장 중요한 빛나는 이야기들은 다 인간이 하고 있어요. 필로드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베오르 가문의 베오르의 아들 바라이르의 아들 베렌이거든요. 손자예요. 필로드를 구해낸 이유 아까 바라이르가 반지를 받았다 그랬잖아요.
근데 핀로드가 너희도 도망쳐 했는데 도망치는 거 거부하고 그 막 오크들 있는 데서 12명이 남아서 막 썰었어요. 그 12명 중에 이제 바라이르의 아들 베렌도 있었죠. 그렇지만 결국 이제 모르고스가 또 관계를 써가지고 베렌 남기고 다 죽여버립니다. 11명 다 죽고 베렌만 남았어요. 베렌만 남아서 혼자서 또 도르소니온에서 또 나름 버텨요. 버티다가 결국에는 버티지 못하고 이 남쪽으로 향하게 됩니다. 지도 보시면 여기잖아요. 도르소니온 여기서 싸웠는데 이쪽에서 내려오면은 밑에 난둥구르세브라고 하는 요 조그만 지역이 있고 그 밑이 도리아스거든요. 예. 남쪽으로 일단 도망친 거예요.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도리아스로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중간에 난둥구르세브라는 데가 그 아까 제일 처음에 웅골리안트의 자손들이 살던 데라고 해요. 거기에 막 어둑한 곳에 막 이 이상한 괴물들도 많이 살고 있고 그리고 거기가 최전선이다 보니까 뭔가 모르고스의 에너지랑 도리아스의 에너지랑 부딪히면서 막 약간 미친 공간이 된 거예요. 거기가. 예. 베렌이 뭐 나중에도 거기를 통과했던 이야기는 안 했대요. 너무 끔찍했어가지고 자기가 죽을 고생을 하면서 결국에 도리아스까지 왔는데 도리아스에는 이 멜리안이라고 하는 발라의 권능이 작용을 하고 있었어요. 그쵸. 멜리안의 베리어가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신골이 허락하지 않은 자는 들어올 수가 원래 없는 데예요. 예. 그렇지만 베렌은 그보다 더 큰 운명에 종속된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무시하고 그냥 통과합니다. 통과하고 도르소니온의 숲을 헤매게 되는데 이때 바로 실마릴리온 최고의 히로인이라고 하는 루시엔과 만나게 됩니다. 루시엔은 신골이랑 멜리안의 딸이에요. 아빠는 요정의 왕, 엄마는 발라. 그래서 여기서 운명적인 만남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베렌이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막 머리가 하얗게 쓰고 허리가 굽고 막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루시엔을 먼 발치에서 본 거예요. 근데 루시엔이 너무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갑자기 모든 고통을 잃어버리고 팍 회복이 됐는데 그 상태에서 회복이 됨과 동시에 침묵의 마법이 걸렸대요. 왜요? 뭐 너무 강한 걸 봐서 그런지 실어증에 걸렸다고 저는 추측을 하는데 근데 그 상태로 또 1년을 버텨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도리아스 숲속에서 겨울을 보내고 봄이 왔을 때 다시 루시엔이 나타나는데 루시엔이 이때는 노래를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니까 베렌이 그 노래를 듣고 침묵의 마법이 딱 풀리면서 첫 마디가 티누비엘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게 나이팅게일이라는 뜻이래요. 루시엔의 이름이 이제 흔히 루시엔 티누비엘 뭐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그리고 루시엔과 베렌은 서로 보자마자 바로 사랑에 빠지죠. 근데 일단 요정과 인간의 사랑이니까 신골은 싫어합니다. 다에론이라고 해서 음유시인이 있었는데 요정 음유시인이 루시엔을 짝사랑하고 있었거든요. 다에론이 그랬겠죠. 따님이 지금 뭐 숲속에서 이상한 남자 만나고 있다. 돌죠. 데려와. 신골이 베렌을 앞으로 딱 불러옵니다. 그래서 베렌은 자기소개를 하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바라이르의 반지를 딱 보여줍니다. 이거 핀로드가 준 거잖아요. 이거 보세요. 보여주니까 그리고 이제 정식으로 혼인 요청을 하죠. 루시엔 따님을 주십시오. 했더니 이제 신골의 눈에는 사실 인간 따윈 눈에 차지도 않죠. 같은 요정들도 안 받아주는 판에 뭐 인간을 받아주겠습니까? 근데 이제 멜리안이 딱 보니까 이거는 이 베렌은 더 위대한 운명의 존재예요. 신골한테 뭐 기회를 줘라 뭐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신골이 그러면은 가운데 땅을 위협하고 있는 암흑군주 모르고스가 있는데 그 모르고스의 강철 왕관에 실마릴이라는 보석이 박혀 있다. 그걸 가져오라고 해요. 사실상 이제 결혼하지 마라는 소리를 이렇게 한 거죠. 저희도 뭐 이 얘기 하지 맙시다.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제 불가능한 임무를 거절의 뜻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이제 베렌은 영웅답게 요정 왕들께서는 헐값에 따님을 내놓으라고 하시는군요. 보석이나 손재주로 만들어낸 물건 정도의 말입니다. 라고 패기 넘치게 딱 말하고 떠나요. 낭만적이네. 모험시자. 네. 베렌이 첫 번째로 찾아간 사람 누구였을까요? 자기를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죠. 그게 이제 핀로드죠. 그렇죠. 자기한테 빚이 있죠. 바로 핀로드한테 갑니다. 핀로드한테 가서 이 반지를 또 보여줘요. 반지 짠. 내가 당신을 구해줬던 바라히르의 아들이다. 딱 하니까 핀로드가 오케이. 그러면서 근데 핀로드도 약간 그때 느끼고 있었어요. 나르고스 론드에 사실은 이제 켈레고름이랑 쿠르핀이라고 다른 페아노르의 아들들도 피나 있었거든요. 그리고 뭔가 민심이나 이런 게 막 좀 안 좋아 자기한테. 그래서 주저없이 왕관을 딱 벗어가지고 자기 동생한테 그걸 딱 건네고 베렌과 함께 떠납니다. 켈레고름과 쿠르핀은 시시때때로 이제 나르고스 론드를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 꿍꿍이를 벌이게 되죠. 어쨌든 떠납니다. 파티를 맺어요. 핀로드와 베렌이 파티를 맺어가지고 이제 오르크 한 무리를 막 죽인 다음에 그 오르크 가죽을 막 써가지고 뭐 이렇게 무기 같은 거 이제 차가지고 오르크로 변장을 해서 대담하게 이제 오르고스의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가다가 사우론한테 딱 걸려요. 사우론이 드디어 나왔네. 네, 사우론이 나옵니다. 딱 걸려서 어떻게 됐을까요?
사우론이 그렇게 강력한 존재였으니까 사우론에게 치지 않았을까요? 잡혔어요. 예.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이때 이제 루시엔이 섬뜩한 기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멜리안한테 상담을 해보니까 멜리안이 또 말라니까 약간 아는 거예요. 잡혔다. 필로드와 너 베렌이 잡혔다. 사우론의 감옥에 갇혀있다. 라고 멜리안이 루시엔한테 알려주니까 루시엔이 도리아스를 몰래 싹 빠져나갑니다. 아빠는 뭐 못 나가게 하려고 그랬는데 빠져나갔는데 그때 우연히도 도리아스 주변에 켈레고론과 크루핀 아까 그 나르고스 론드를 꿀꺽 하려고 했던 그 무리들이 사냥 나와 있었어요. 놀러 나와 있었어요. 마주칩니다. 근데 켈레고름의 사냥개 중에 후안이라고 하는 우두머리 사냥개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냥개는 보통 사냥개가 아니었습니다. 발라가지고 선물로 준 거예요. 옛날에 발리노르에 걔네들이 있었을 때 발라 오로메가 후안이라고 하는 사냥개를 줬는데 사실상 실마릴리온 최강의 포켓몬. 네, 켈레고름의 포켓몬이랑 만나고 했는데 이제 켈레고름이랑 쿠르핀이 이렇게 싹 이렇게 말을 잘 해가지고 이제 나르고스 론드로 갑시다. 꿰가지고 루시엔을 데려가요. 도와주는 척 하다가 루시엔을 가둬버립니다. 왜냐면 루시엔이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베렌이랑 필로드가 살아버리면 자기들이 나르고스 론드를 꿀꺽 하려던 거를 실패를 하니까 루시엔을 가두고 이제 사우론이 걔네 둘을 죽이게 베렌과 필로드를 죽이게 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최강의 포켓몬 후안이 배신하고 루시엔 쪽에 붙어요. 그 루시엔을 탈출시켜줍니다. 그리고 루시엔을 등에 태우고 엄청난 속도로 사우론의 지하 감옥으로 달려요. 그리고 필로드 펠라곤드가 이쯤에서 죽습니다. 이제 고문을 못 당하고 사우론의 지하 감옥에서 죽으면서 죽고 베렌은 그 옆에서 막 절망의 눈물을 흘리면서 있었어요. 그때 루시엔이 나타나서 사우론과 그의 부하들과 싸웁니다. 그 얘도 포켓몬이 있거든요. 그 늑대 인간들의 시조 드라우글루인이라고 요 포켓몬을 내보냅니다. 근데 이제 후안한테 발려요. 그리고 자신도 늑대 인간으로 안 되겠다 변신 덤볐는데 루시엔과 후안한테 또 발려요. 이제 도망칩니다. 반지의 제왕에서 엄청 강력하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아직 뭐 초반이니까 레벨이 들어올라. 레벨이 덜 올랐어요. 아 근데 여기 절대 반지라는 그 아이템도 아직 나오기 전이니까. 아 그쵸. 네. 사실 그 절대 반지를 얻고 나서 사우론이 더 세진 것도 있죠. 어쨌든 루시엔이 베렌을 구해냈어요. 그래서 베렌과 루시엔은 도리아스로 돌아가면서 또 잠시 동안 행복한 시간을 가집니다. 근데 한편 또 켈레고름과 크루핀이 나르고스 론드에서 하필 또 쫓겨나가지고 방랑을 하고 있었는데 후안도 일단 그래서 켈레고름한테 돌아간 상태였거든요. 임대 기간이 끝났다 그래야 돼. 가지고 돌아가 있는 상태였는데 베렌과 루시엔이랑 마주칩니다. 우연히 넷이 마주쳐요. 우연의 서사죠. 약간 말이 안 되는데 이렇게 넓은 데서 이렇게 마주칠 수가 있나 싶긴 한데 그때 이제 쿠르핀이 어쨌든 맞닥뜨렸는데 루시엔을 보니까 이때다 해가지고 루시엔을 낚아채가지고 말을 타고 있었거든요. 자기 안장에 딱 앉혀요. 그러면서 전속력으로 이제 베렌 앞을 싹 지나가서 달려가려고 그러는데 베렌이 이때 엄청난 무용을 발휘해서 점프를 합니다. 진짜 맨 땅에서 팍 점프해가지고 낚아채요. 그래서 쿠르핀이랑 루시엔을 같이 끌어내려요. 그래서 막 대굴대굴 굴러가지고 루시엔은 저기 멀리 굴러가 있고 베렌은 쿠르핀을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이렇게 패고 했겠죠. 그때 뒤에 켈레고름이 창을 들고 이제 뒤엉켜 있는 둘한테 막 달려오고 있었어요. 그때 이 후안이 다시 등장합니다. 후안이 켈레고름을 배신하기로 합니다. 그를 공격해요. 루시엔이 또 일어나가지고 베렌한테 켈레고름과 쿠르핀 죽이지 마세요라고 또 합니다. 너무 착했던 거죠. 베렌은 이때 쿠르핀한테 아이템을 하나 파밍을 해요. 앙그리스트라고 이것도 네임드 명검이거든요. 앙그리스트를 파밍을 딱 해가지고 니들 가라 이제 검 파밍했으니까 보내줄게. 헤어지는데 쿠르핀이 분에 못 이겨가지고 활을 딱 뺏어 들고는 루시엔한테 쏴요. 루시엔한테 쏘니까 베렌이 딱 그걸 보고 루시엔 앞을 막아서고 자기가 대신 활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후안이 또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지고 쿠르핀 형제들한테 달려들고 뭐 걔네들은 도망가고 뭐 이렇게 돼요. 루시엔이 또 베렌을 정성껏 치료를 합니다. 치료를 받고 나서 루시엔과 후안이 자고 있었거든요. 후안을 살짝 깨워가지고 야 너 루시엔 좀 지켜줘. 난 갈게. 더 이상 너희들을 위험하게 만들 수 없어. 그리고 떠납니다. 베렌이 그 황해 앞에서 작별의 노래를 불러요. 한참 간 뒤에 갑자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들으라고 한 건지 모르겠는데 되게 큰 소리로 작별의 노래를 불러요. 좀 신화적인 그런 감이 있네요. 네. 신화에서 이런 경우에 뭐 뜬금없는 그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좀 있긴 하거든요. 그렇죠. 실마릴리온 책에 보면은 이제 되게 긴 시가 붙어 있어요. 아마 그 시 쓰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톨킨이 노래를 부르니까 뭐 들었어요. 의도적인 것 같은데 후안과 루시엔이 듣고 쫓아와요. 근데 후안은 또 최강의 포켓몬이기 때문에 되게 빨랐거든요. 베렌은 이제 깨닫는 거죠. 이제 셋이 같이 가야 된다.
그리고 해보니까 루시엔이랑 후안이 되게 세거든요. 같이 가야 되겠다. 후안이 이때 선물을 줍니다. 아까 쓰러뜨렸던 사우론의 포켓몬 그 드라우글루인이라는 늑대의 가죽이랑 흡혈박쥐 가죽을 줘요. 그래서 둘이 변장하라고 가죽을 뒤집어 쓰고 베렌과 루시엔이 이제 상고로 드림으로 갑니다. 앙그반드 모르고스가 있는. 그래서 여기 도착하는데 수문장이 늑대가 있었어요. 엄청 큰 늑대. 카르카로스라고 하는 최강의 늑대가 있었어요. 이 카르카로스는 모르고스가 후안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오로메의 사냥개 얘를 대비해야 된다 라고 해서 카르카로스라고 하는 비장의 포켓몬을 미리 키워놨던 거예요. 루시엔이 이때 갑자기 먼 옛날 신들에게서 받았던 그 엄청난 힘을 깨우쳐요. 약간 젤다 공주처럼 갑자기 가죽을 팍 벗으면서 빛나는 모습으로 자. 그러니까 카르카로스가 잡니다. 네, 이러고 자요. 자는 상태에서 베렌과 루시엔은 조심 모르고스의 권자 앞까지 가는데 성공합니다. 베렌은 늑대 탈을 쓰고 이제 이 의자 밑에 살금살금 이제 기어갔고요. 루시엔은 놀지 않고 그래서 계속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춰요. 모르고스 앞에서 이제 또 엄청난 또 발라의 힘이 발현이 된 상태라 가지고 되게 더 아름다웠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춤을 추면서 계속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고스가 이렇게 시야가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이때 루시엔이 또 수면 마법이 발동을 해가지고 궁정의 모든 것이 다 잠이 들었대요. 잠이 들고 모르고스조차도 이렇게 시야를 이렇게 하다가 앞으로 쓰러집니다. 갑자기 정신을 못 차리고 왕관이 딱 머리에서 벗겨지고 베렌이 그 순간에 딱 달려가가지고 앙그리스트 아까 그 명검으로 실마리를 콕콕콕 해가지고 실마리 3개 중에 하나를 딱 빼요. 챙기고 파밍하고 나머지 실마리를 둘도 이제 보니까 뽑을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래서 뽑으려고 했는데 이제 운명이 거기까지였다. 앙그리스트 검이 박살이 납니다. 나머지 2개 뽑으려다가 검이 박살이 나는데 하필 그 파편이 슝슝슝 날아가서 모르고스 뺨을 싹 스쳐요. 모르고스가 깨어나고 으아 이러니까 루시엔과 베렌이 거기서부터 쫍니다. 이제 그때서야 공포감이 다시 살아나서 도망을 쳐요. 런을 합니다. 런을 하다가 카르카로스를 만나요. 아까 문 앞에 카르카로스가 있었잖아요. 재워놨던 애가 막아서는데 이제 베렌이 도망치는 와중에 마음이 급하니까 아까 그 실마린이 엄청 그 신의 빛을 잡고 있기 때문에 밝잖아요. 이거를 태양권처럼 약간 야 이렇게 카르카로스가 잠깐 쫄았다가 팔째로 그걸 물어뜯어요. 실마린이랑 팔째로 오른팔이 없어집니다. 오른손이 없어집니다. 근데 이게 이 실마린은 바르다라는 발라의 축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악한 존재나 격이 맞지 않는 존재가 만지게 되면은 타오르는 어떤 고통을 주게 되거든요. 모르고스도 전에 뜨거워가지고 그쵸. 제대로 이게 호호호 이러면서 왔는데 카르카로스는 이제 이걸 삼켰으니까 내장이 막 다 불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정신이 아니게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서 카르카로스가 이제 도망쳐요. 그래서 벨레리안들을 엉망으로 만드는데 이제 그 얘기는 좀 나중에 하고 이제 베렌도 중상을 입고 루시엔도 지친 가운데 어떡하지 하는데 독수리의 왕 소론도르 아까 태워서 공중날개를 사용해요. 도리아스 변경으로 돌아왔다. 이제 베렌은 또 사경을 헤매는데 루시안이 회복을 시켜줍니다. 가만히 보면은 루시엔 아니면은 해결이 안 돼요. 그러네. 그래서 이제 신골한테 돌아갑니다. 신골이 이 지경까지 되다 보니까 마음이 유해진 거예요. 베렌한테 묻습니다. 너의 모험은 어떻게 됐는가? 너의 맹세는? 물으니까 베렌이 완수했습니다. 실마리는 제 손 안에 있습니다. 신골이 내놔봐. 그러니까 그때 베렌이 한 게 잘린 손을 이렇게 싹 내보여요. 신골이 그 시점에서 딱 웃고 이리 오게 사위 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의 모험은 끝나지 않았다. 카르카로스가 이제 아까 도망쳐가지고 온 동네를 휘젓고 다녔다고 했는데 도리아스의 메네그로스로 다가오고 있었던 거예요. 이 카르카로스조차 이제 실마리를 삼켜버린 시점에서부터 거대한 운명의 일부가 됐던 거죠. 그래서 멜리알의 장막을 여기서 또 무시합니다. 무시하고 막 쳐들어와요. 그래서 베렌이 신골과 파티를 짭니다. 그리고 그 파티에 벨레그랑 마블룽이라고 하는 또 부하가 있었는데 걔네들과 또 파티를 짜고 늑대 사냥을 떠나요. 후안도 같이 갑니다. 이때 후안도 같이 가서 카르카로스랑 싸우는데 신골이 또 위기에 처했었는데 신골을 구하면서 베렌이 치명상을 입어요. 후안이 또 분노해가지고 카르카로스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자기도 죽어요. 그래서 죽으면서 베렌과 작별 인사를 하는데 신골의 아까 부하 마블룽이 늑대 배를 싹 갈랐더니 실마릴이랑 그 실마리를 쥐고 있던 베렌의 손이 그대로 나왔다고 해요. 베렌이 이제 모험은 완성되었고 나의 운명도 종료되었습니다. 그대로 딱 죽었습니다. 죽고 루시엔은 이 죽었다는 걸 알고 따라 죽어요. 베렌과 루시엔이 만도스의 전당으로 가거든요. 발리노르에 있는 신들의 땅에 있는. 근데 루시엔이 갑자기 만도스한테 노래를 불러요. 또 내가 이렇게 슬프다 막 이렇게 막 탄원을 하니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슬픈 노래를 들은 그 죽음의 신 만도스가 죽음과 심판의 신 만도스가 처음으로 갑자기 연민을 느끼면서 마녀한테 그 일루바타르님한테 물어봐 주세요. 얘네 어떻게 안 될지.
그래서 마네가 일루바타르의 뜻을 좀 느낀 다음에 선택권을 줍니다. 그래서 니들이 곧바로 부활해가지고 아만의 여기 우리 신들의 땅에 남아서 편하게 사는 게 1번. 그리고 다른 하나는 베렌이랑 같이 그 가운데 땅에서 부활해서 거기서 얼마나 살지 얼마나 행복할지 모르겠지만 거기서 둘이 살지 선택하라고 했는데 루시엔은 베렌이랑 같이 살고 싶었기 때문에 이제 후자를 선택했고 베렌이 부활합니다. 살아있는 인간이 평범한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난 거는 이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돌아왔고 그 신골도 회복을 하고 베렌과 루시엔은 이제 도리아스를 떠나서 오시리안드 아까 초록 요정이 있던 거기로 가서 정착을 했다고 합니다. 행복하게 살았다. 그들의 아들 디오르라는 아들을 낳았다. 여기까지가 이제 베렌과 루시엔의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실마릴리온의 핵심 서사시네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 서사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이 나머지는 좀 훅훅 지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신화든 간에 저런 이런 핵심 서사 같은 게 하나 있거든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헤라클레스의 모험이나 아니면 아르고스 원정 뭐 이 정도가 되고 북구 신화에서는 니벨룽겐의 반지 그쵸. 쪽 이런 인데 생각보다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다른 신화적인 요소라든가 신화의 그 나온 법칙 이런 것들 같은 것 하나 다 예를 들면 뭐 아까 7군데의 상처를 입히고 네, 그런 숫자를 이렇게 일일이 지정하는 것도 그런 신화적인 뭐라고 해야 되지? 신화적인 묘사 같은 거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상징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 그쵸, 이제 신화에 있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제 뒤에서 보니까 모르고스가 어쨌든 베렌과 루시엔한테 뒤통수 맞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니까 마이드로스가 이걸 보고 페아노르의 장남이죠. 보니까 야, 이거 생각보다 할만할 것 같은데? 라고 해서 마이드로스 연합이라는 약간 그 삼국지로 치면은 반동탁군 같이 마이드로스 연합이라는 군대를 결집을 합니다. 근데 요정들의 호응이 별로 없었어요. 일단은 어떤 짓을 했냐면은 페아노르의 아들이니까 이제 실마릴에 대한 소유권을 계속 주장을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신골이 실마릴을 갖고 있으니까 페아노르의 아들들이 신골한테 와가지고 실마리를 내놔. 그러니까 신골이 당연히 좋아할 리가 없죠. 이제 내 건데 이제. 엄청난 희생을 치러가지고. 그 나르고스 론드에서도 이제 쿠르핀 켈레고름이 페아노르 아들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우리 나르고스 론드 먹으려 그랬다. 싫다. 비협조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피나레핀 아들들이랑 이 신다르들은 이제 거의 안 도와주려고 하는데 이제 얘네 부하들 중에서 뭐 귄도르라든지 일부 세력들만 좀 이제 마이드로스 연합에 참여를 합니다. 되게 일부 세력들만. 사실 이제 핀곤 측밖에 호응을 안 했어요. 그래서 핀곤과 마이드로스 연합군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인간과 난쟁이들까지 합쳐져 있는 연합군이긴 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일시적으로 도르소니온 등의 영토를 회복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곤돌린에서 갑자기 출병을 해요. 원래 이제 얘네들은 비밀의 도시라서 출병 안 하려고 그랬는데 핀곤의 동생 투르고도 출병을 해가지고 합세를 합니다. 어쨌든 막 이차차차차 싸우는데 결과적으로 이 모르고스가 또 거짓 정보를 막 뿌려가지고 결국엔 밀리게 됩니다. 니르나이스 아르노이디아드 이게 한없는 눈물의 전투라고 해요. 졌다는 얘기죠. 지금 밀려가지고 이때도 막 글라우룽 나오고 막 하다가 이제 핀곤도 죽어요. 그리고 핀곤도 발로그 고스모그라고 하는 발로그 네임드 발로그가 있는데 마이드로스랑 뭐 페아노르의 아들들 다 패퇴하고 이제 여기서 뭐 졌다는 게 일단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핀곤을 도와서 싸우던 그 하도르 가문 사람들이 있는데 이 중에 후린이라는 후린이라는 사람이랑 후린의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둘이 투르곤이랑 사실 일면식이 있었던 거예요. 투르곤이랑. 투르곤한테 너 곤돌린으로 돌아가세요. 당신이 살아있으면 기회는 옵니다. 투르곤의 퇴각을 하는 시간을 벌면서 자기들이 싸우다가 후오르는 죽어요. 후오르는 죽고 후리는 모르고스한테 납치가 됩니다.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페아노르의 아들들은 모든 영토를 잃었고 핀곤도 죽었기 때문에 뭐 곤돌린 제외하고는 투르곤 제외하고는 거의 박살이 났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르고스가 이제 포위망을 완전히 뚫고 나온 거죠. 자, 여기서 이제 후린의 아이들이라고 따로 출간된 소설이 있어요. 그 정도로 이 부분이 중요한 얘기인데 솔직히 저는 이 후린의 아들 특히 투린의 이야기는 재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투린이 너무 이렇게 막 좀 악한 짓도 많이 하고 이래가지고 베렌과 루시엔이 좀 더 메인이라고 생각하고 이 투린의 이야기는 슥 넘어가면 어쨌든 이 후린의 아들이에요. 투린은 후린의 아들인데 이 얘가 8살 때 아까 그 앞서서 한없는 눈물의 전투가 발발을 하고 후린이 모르고스의 포로가 됩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후린의 어머니 모루웬이 이제 투린의 앞길을 위해서 그를 도리아스의 신골한테 보내요. 베렌이 투린의 어머니랑 친척간이었다 그래요.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인연이 친족 인연이 있어가지고 투린을 신골한테 보내는데 신골이 이때는 좀 마음이 후해져 있어가지고 받아줘요.
그리고 자기의 약간 양자로 삼거든요. 인간 투린을 양자로 삼을 정도로 신골이 예. 그 정도로 약간 유해져 있었던 거죠. 나름 활약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투린이 실수로 신골의 부하를 죽이는 일이 뭐 죽였다기보다는 죽음으로 내몰아요. 근데 이게 덜컥 겁이 나가지고 얘가 신골한테 문책당하기도 전에 도망갑니다. 도리아스를 도망가가지고 약간 장비처럼 삼국지 장비처럼 그 황야를 떠도는 무법자가 돼요. 양아들이 그렇게 약간 되니까 신골이 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하 중에 아까 벨레그를 보내서 투린 좀 찾아봐. 그러니까 벨레그 알겠다. 라고 해서 찾아보니까 투린이 막 그런 깡패들이랑 어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 돌아가라라고 했는데 거부합니다. 투린이 오히려 벨레그 당신이 나랑 좀 있자. 벨레그가 일단은 신골한테 갈게. 신골한테 돌아갑니다. 그래서 투린이 그러고 있다. 동네 양아치들이랑 모여서 막 이상한 짓을 하고 있다 하니까 신골이 뭐 상관없다 하니까 벨레그가 자기가 돌보겠다고 한 거예요. 신골의 양아들 그리고 영웅 후린의 아들을 그렇게 둘 수 없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옆에서 보호하겠다고 하는데 그냥 가긴 좀 그렇고 그 신골한테 아이템 템 좀 주세요. 그냥은 못 가겠어요. 그래서 그때 고른 게 앙글라켈이라는 검을 골라요. 신골의 검인데 이 검은 에올이라고 하는 좀 약간 악한 요정이 만든 거예요. 악한 요정이 만든 검이고 마검이고 제가 실마릴리온에서 제일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아이템이긴 합니다. 그 검을 가지고 투린에게 벨레그가 가게 돼요. 그리고 밈이라고 하는 이름의 난쟁이와 셋이서 뭐 파티를 맺어가지고 나름 또 그 오르크들 잡고 막 이렇게 잘 지내고 있는데 난쟁이 밈이 배신을 해요. 배신을 해서 투린이 오르크한테 잡혀가지고 앙그반도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끌려가게 되는데 벨레그가 그를 구하려고 오르크 무리를 막 추적하다가 귄도르라는 요정을 만나거든요. 귄도르는 아까 그 한없는 눈물의 전투에 참가한 나르고스 론드의 요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소수 보냈다 그랬잖아요. 예. 나르고스 론드의 소수 요정 중에 한 명인 귄도르를 만나게 되는데 또 귄도르랑 벨레그가 파티를 맺습니다. 이름이 많이 등장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 파티를 맺어가지고 투린을 구하는 데 성공해요. 근데 투린이 일단 모르크한테 끌려가다 보니까 인사불성이었던 거예요. 인사불성의 상태에서 벨레그를 오르크를 오인을 합니다. 얘가 이게 말도 안 되는데 오인을 해가지고 죽여버려요. 벨레그를 죽여버려요. 배은망덕이죠. 귄도르가 그 옆에서 보고 야 진짜 나쁜 놈이다라고 생각할 만한데 그래도 투린을 도와줍니다. 투린을 좀 안쓰럽게 여겨가지고 이 원래 투린이 벨레그와 함께 벨레그가 가져온 그 앙글라켈이라는 검도 버리려고 하다가 귄도르가 야 이거는 네가 쓰는 게 맞지 않겠니? 해가지고 투린이 그 앙글라켈을 파밍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로 귄도르가 원래 나르고스 론드 출신이니까 투린도 나르고스 론드에 입성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름 또 명성을 얻어요. 앙글라켈 검을 이 검은 검으로 바꿉니다. 그때부터 앙글라켈의 이름이 구르상으로 바뀌거든요. 구르상. 검은 검 구르상이 돼요. 일단 검은 검이 관지가 나지 않습니까? 까만 검. 근데 균도르한테는 약혼자가 있었던 거예요. 핀두일라스라는 약혼녀가 있었는데 이 핀두일라스가 이제 균도르가 죽은 줄 알고 이제 파원 비슷하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상태에서 투린을 좋아합니다. 이 균도르랑 이 투린이랑 사이가 조금 안 좋아졌었는데 이 시점에서 화룡 글라우룽이 나르고스 론드로 쳐들어와요. 쳐들어와서 이제 귄도르와 투린이 맞서 싸우다가 이 과정에서 귄도르와 투린이 좀 완전히 관계를 끊게 돼요. 글라우룽이 이 순간에 이제 투린한테 마법을 겁니다. 이제 원래 핀두일라스를 구하려고 투린이 가고 있었는데 글라우룽이 마법을 걸어서 너희 지금 엄마와 여동생이 위험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마법을 걸어서 투린이 순간 판단력을 잃어버리고 핀두일라스를 두고 위쪽에 도르로민으로 달려가 버려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마법이 풀린 다음에 핀두일라스 어떻게 됐지? 핀두일라스는 이미 죽었고 투리는 또 실성해가지고 또 무법자로 지냅니다. 그 브레시르 숲에 아까 할레스 가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 거기서 뭐 대충 이렇게 숲속에서 로빈후드처럼 지내다가 이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서 결혼하거든요. 근데 그 아름다운 여인은 사실 이름이 니에노르였는데 투린의 동생이었던 거예요. 여동생이었던 거예요. 예. 예. 여동생을 한테 사실은 글라우룽이 미리 마법을 걸어놔가지고 올드보이처럼 서로 결혼하게 해놓은 거예요. 그리고 최후의 순간이 글라우룽이 너의 사실 친남매였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니에노르는 그 미쳐서 그 기억이 갑자기 다시 살아나면서 미쳐서 죽고 투린도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면서 자살을 하는데 이 자살씬이 좀 인상적이긴 하거든요. 자살할 때 자기 구루상한테 나를 즉시 죽여주게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구루상이 갑자기 그때 말을 합니다. 에고소드. 그렇습니다. 기꺼이 당신의 피를 마시겠습니다. 하면서 구루상을 땅에다 딱 받고 점프해가지고 팍 죽어요. 그리고 구루상도 산산조각이 난다. 투린의 업적은 글라우룽을 죽입니다. 이 구루상으로 글라우룽의 백가족을 뚫어버려서 어쨌든 글라우룽도 죽고 투린도 죽는 이벤트였다.
네,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것도 좀 신화적인 요소가 여기저기 되게 많이 있네. 이게 제가 빨리 넘어가긴 했는데 솔직히 이 얘기가 좀 투린의 악행이 되게 많아서 그거랑 비슷하잖아요. 그 그리스 신화에서 나왔던 오이디푸스. 오이디푸스 그쵸 약간 그런 네. 느낌도 있어요. 오이디푸스도 보면 개망나이죠. 자기 좀 욕했다고 길 가다 늙은이 때려 죽이고 그러는데 그리고 약간 근친혼적인 모티프 같은 그것도 게 있죠. 예. 네. 그 영웅의 자식이었는데 버려졌다라는 것도 그렇고 상당히 그 부분에서 많이 연상이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 구루상의 존재감 때문에 이 구루상 때문에 살았다. 이거 아니었으면 투린 이야기는 저는 뭐 아웃돼도 되지 않았나.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어쨌든 이거는 따로 책에 나와 있어요. 후린의 아이들이라는 책이 또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투린의 아버지 후린은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모르고스의 저주 때문에 이때까지 일어난 일을 사실 다 지켜보고 있었어요. 모르고스가 이제 투린이 죽으니까 때가 됐다 하고 후린을 그냥 풀어줍니다. 이때를 노리고 후린을 살려둔 거였어요. 그래서 후린을 풀어줘요. 후린은 이제 이 세상에 살 의지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막 거의 모두를 원망하는 상태가 됐거든요. 그때 후린이 투르곤을 기억을 합니다. 자기가 구해준 투르곤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곤돌린이 비밀의 도시인데 사실 후린은 옛날에 어렸을 때 곤돌린에 가본 적이 있어요. 기연으로. 곤돌린 근처로 가가지고 막 자기 신세 한탄과 비명을 막 질러요. 근데 모르고스가 그걸 잘 관찰하면서 곤돌린의 위치를 대략 좌표를 알아냅니다. 후리는 또 아내 모르웬과도 만나게 되는데 이제 모르웬이 그 궁금해하는 거예요. 니에노르가 오빠 찾겠다고 집을 나갔는데 과연 오빠를 만났을까? 했는데 이제 후리는 알고 있지만 말 못해주고 모르웬은 죽습니다. 그 다음에 후린이 간 데가 나르고스 론드로 가요. 근데 나르고스 론드가 아까 글라우룽이 쳐들어왔을 때 다 파괴된 상태였거든요. 그때 나르고스 론드가 망했었어요, 사실은. 이제 망했는데 그 잔해 속에서 이 나우글라미르라고 하는 이 목걸이를 파밍을 해요. 근데 사실 이 목걸이가 뭐냐면은 이 필로드 펠라군드가 난쟁이들이랑 친했거든요. 이 사실은 나르고스 론드라는 그 도시를 만드는 것도 난쟁이들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때 이 공사비로 보석을 많이 줬어요, 난쟁이들한테. 수고하셨습니다. 보석 주니까. 난쟁이들이 원래 저희도 그거 있잖아요. 돈 받고 나서 너무 많이 받았는데요. 이거 10,000원은 다시 드릴게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받고 나서 그걸로 목걸이를 좀 만들어가지고 이건 가지세요. 이렇게 필러드 펠라곤드한테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아름다웠기 때문에 나르고스 론드의 보물 중에서 되게 유명한 거였습니다. 근데 후린이 이 목걸이를 딱 들고 도리아스로 가서 신골한테 이걸 던져요. 던지고 뭐 모욕을 줘요. 내 아들을 잘 키워줘서 고맙소 이런 식으로 모욕을 주니까 신골이 빡칠만 한데 그 연민의 정을 느끼고 그걸 견뎌요. 후리는 더 이상 살기를 원치 않고 서쪽 바닷속으로 자살을 했다고 해요. 신골이 이 목걸이를 보고 나니까 이런 생각을 또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 자리에다가 실마리를 받고 싶다. 실마리를 갖고 있으니까 이런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난쟁이들한테 또 외주를 줍니다. 여기 실마리를 박는 거 그 작업을 좀 해주세요. 난쟁이들이 열심히 막 해가지고 실마리를 박아놨는데 성공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아름다운 거죠. 원래 아름다운 목걸이인데 실마리를 진짜 아름다운 보석을 박아놓으니까 미친 듯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난쟁이들이 이거 원래 우리가 만든 거였잖아. 이 생각을 하면서 근데 우리가 줬던 필로드는 죽었고 이건 지금 엉뚱한 당신 손에 가 있는데 이거 원래 우리 거 아니냐 따지고 보면 이렇게 나오니까 신골이 갑자기 빡이 쳐가지고 야 이 난쟁이 막 이러고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쟁이들이 갑자기 또 실마리의 탐욕 때문에 또 판단력이 흐려져가지고 그 상태에서 신골을 붙잡은 다음에 죽여버립니다. 엘웨 그 최초의 요정이었던 그 신골이 여기서 허무하게 죽어버려요. 그래서 난쟁이들이 이 나우글라미르 실마리를 가지고 도주를 하지만 이내 이 요정들한테 잡혀가지고 대부분 살해됐고 한 2-3명만 살아남아서 난쟁이 왕국에 이 소식을 전합니다. 이 시점에서 멜리아는 이제 신골도 죽고 벨레리안드 가운데 땅도 엉망이 되고 더 이상 이 정남이가 떨어지게 돼요. 여기 있을 필요가 있나 내가? 마이야. 예, 마이야. 예. 자기는 원래 신이니까 마이야. 그러니까 도리아스의 그 베리어 장막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멜리아는 이 시점에서 갑자기 또 도리아스 멸망하겠다. 딱 예감이 들어서 마블룽을 부릅니다. 부하 신골의 부하 마블룽을 불러서 실마리를 잘 지키세요. 그리고 저기 멀리에 우리 그 딸이랑 사위 살고 있는데 오시리안드 거기 가가지고 이 도리아스의 위기를 전하세요. 그러고 나서 자기는 발리노르로 그냥 갑니다. 이 요정의 육체를 버리고 아만에 있는 로리엔으로 가서 아직까지도 비통에 잠겨있다고 해요. 그리고 앞서 나우글라미르를 탈취하려던 그 난쟁이 중 일부가 살아서 난쟁이 왕국으로 갔잖아요. 도리아스 놈들 우리 거 다 뺏고 지금 우리 죽였다
해가지고 난징이 군대가 연합을 해가지고 도리아스를 침공합니다. 그리고 발려요. 메네그로스가 다 부서지고 마블룽도 죽고 실마릴도 뺏겨요. 이 상황에서 이제 베렌이 제때 전가를 받은 거죠. 좀 늦긴 했지만 전가를 받아가지고 아들 디오르랑 뭐 해가지고 요정 군대 다 모아가지고 오시리안드에서 도리아스로 구원군을 보내는 와중에 이 난징이 군대를 마주쳐가지고 난징이 군대를 또 막 격파를 합니다. 격파하는 와중에 엔트도 도왔다 그래요. 왠지 모르겠는데 엔트가 여기서 유일하게 등장을 합니다. 실마리에 박혀있는 나우글라미르를 목걸이를 찾아와요. 자기 원래 살던 오시리안드로 돌아와서 루시엔한테 그거를 이제 딱 줍니다. 근데 루시엔이 되게 슬펐죠. 이제 아빠 죽고 엄마 떠났으니까 막 슬퍼했지만 나우글라미르 이 목걸이 그리고 실마리를 같이 장착하고 있는 루시엔의 모습은 뭐 발리노르 땅 바깥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디오르 아들이 이제 베렌과 루시엔은 그냥 여기서 살고 디오르가 이 도리아스로 가서 베렌의 아들이죠. 루시엔의 아들 신다르의 2대 왕이 됩니다. 그래서 도리아스 2대 왕이 되고 디오르의 또 딸이 있어요. 아들과 딸이 있는데 이 아들 2명은 안 중요하고 엘윙이라고 딸이 있는데 이 엘윙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이 시점에서 베렌과 루시엔도 죽고요. 왜 죽어요? 수명이 다 했나? 네, 수명이 다 했어요. 그냥 예. 베렌과 루시엔이 이 시점에서 죽는데 그 루시엔이 끼고 있던 목걸이를 디오르한테 넘겨줍니다. 그 디오르가 이때부터 나우글라미르 실마리를 목에 꼈는데 이 순간 이제 또 페아노르의 아들들이 이제 루시엔이 끼고 있을 때는 뭐 말을 못했거든요. 괜히 막 너무 아름답고 이러니까 그 아들이 좀 만만하잖아요. 끼고 있으니까 이제 와요. 또 실마리를 내놓으라고. 얘네 특이거든요. 실마리를 내놔. 디오르는 좀 씹었어요. 씹었는데 이제 켈러그름이랑 다른 형제들이 또 이제 안 되겠다. 쳐들어가요. 도리아스로 쳐들어갑니다. 페아노르의 아들들이 쳐들어가서 이게 제2차 동족 살상이 됩니다. 그래서 도리아스를 멸망시켜요. 그리고 디오르도 죽고 디오르 아내도 죽고 디오르 어린 아들들도 죽었는데 엘윙은 다행히 살아있었어요. 근데 소수의 여정들과 그리고 엘윙이 실마리를 또 가지고 있었어요. 도망치는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페아노르의 아들들은 괜히 도리아스만 멸망시키고 실마리를도 못 얻고 마이드로스는 또 약간 그 중에 좀 착하니까 좀 자책을 했다 그래요. 자책하면서 엘윙이랑 아들들을 찾아다녔는데 결국 찾을 수 없었다. 그 도망칠 엘윙은 어디로 갔냐면은 그 시리온 강이라고 있어요. 여기 시리온 강이라고 있어요. 여기. 그리고 도망을 칩니다. 엘윙이. 이 위치를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이 시점에서 갑자기 후오르 얘기를 하겠습니다. 후린의 동생이 있었는데 그 동생이 예. 후오르고 후오르한테는 투오르를 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예. 근데 투오르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후오르는 죽은 그렇죠. 후였고 예. 엄마도 없고 뭐 이런 상태에서 투오르가 이제 요정의 손에서 이제 양육이 돼요. 그러다가 오르크와 동부인들의 악한 동부인들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노예 생활을 막 하다가 노예 생활을 3년 하다가 탈출해서 4년 동안 또 막 동굴 속에서 흙 파먹으면서 살았대요. 살다가 갑자기 이제 울모가 등장합니다. 울모가 바다의 신 울모. 근데 유일하게 가운데 땅의 일에 관심이 많았던 몇 발라들 중에 한 명이었던 울모가 자신의 구상을 실현할 도구로 투오르를 선택을 합니다. 갑자기 투오르의 마음에서 야 바다 쪽으로 가고 싶다. 라는 생각이 떠오르면서 오래전에 옛날에 투르곤 핑곤의 동생 투르곤이 살던 네브라스트라는 곳을 가요. 바닷가. 거기서 이제 바다를 보면서 이제 뭔가 마음이 치유되고 매료가 되다가 또 이제 울모가 마음을 움직여서 옛날에 투르곤의 궁정이었던 비냐마르라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 폐허로 가서 투르곤이 남겨놨던 방패랑 갑옷, 칼과 투구를 찾아내가지고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바닷가로 가요. 갔더니 이제 울모가 갑자기 막 거대한 폭풍 속에서 진짜로 나타납니다. 나타나가지고 투르곤한테 뭐 이러이러한 말을 전하고 넌 앞으로 뭐 가운데 땅을 이렇게 어떻게 살리고 뭐 이런저런 오더를 내려요. 곤돌린으로 가라 해가지고 투오르가 곤돌린으로 가는데 뭐 숨겨진 도시이기 때문에 잘 몰랐지만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곤돌린으로 가고 그 투르곤 앞에 섭니다. 투르곤이 딱 보니까 얘가 옛날에 내가 썼던 그 갑옷이랑 이거 칼 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범하다. 그리고 투르곤이 곤돌린을 맞는 것도 울모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울모에 대해서 약간 그 호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투오르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놀도르가 이룩한 모든 것들이 곧 사라진다. 만도스가 내린 놀도르에 대한 저주가 이제 종착점에 거의 다 따랐다. 빨리 이제 곤돌린 버리고 시리온강 하고 아까 거기 모여있던 데 가가지고 바다로 내려가라라고 이제 명령을 내리는데 투르곤이 이미 약간 교만해져 있기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울모의 말을 씹어요. 근데 씹는 상태에서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독수리의 왕 소론도르 아까 그 비행 포켓몬이 또 찾아와가지고 아 나르고스론도 멸망했다. 글라우릉이 때려 부쉈다. 그리고 신골도 죽었어요. 디오르도 죽었어요. 실마리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소식들을 계속 전해줘요.
트루곤이 이제 그 소식을 들으면서도 귀를 틀어막고 그냥 곤돌린을 완전 봉쇄, 쇄국. 나가는 것도 안 돼, 들어오는 것도 안 돼. 이 상태로 완전히 갇혀 버리는데 한편 또 투오르는 트루곤의 딸과 사랑에 빠집니다. 트루곤의 딸이 이드릴이라고 하는 요정인데, 트루곤은 이제 반대를 안 했어요. 트루곤은 후오르랑 또 일면식이 있었는데 또 인간에 대해서 막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아가지고 그래 결혼해 해가지고 둘이 아들을 낳는데 이 아들이 에아렌딜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요. 이 에아렌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실마릴리온이 쓰여졌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이 에아렌딜이 얼굴이 뭐 하늘의 빛에 필적할 만한 빛이 있었고 뭐 아름다웠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후린이 곤돌린 방향으로 막 비명 질렀잖아요. 막 야 트루곤 씨 이러면서. 근데 곤돌린의 위치가 어느 정도 모르고스한테 좌표가 찍혔는데 거기에 트루곤한테는 마이글린이라고 하는 조카가 있었어요. 근데 이 조카가 누구의 아들이냐면 아까 그 구루상이라는 검을 만들었다는 그 악한 요정 에올의 아들이거든요. 에올이 그 옛날에 트루곤의 여동생을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사기 결혼을 했던 거예요. 그 아들 마이글린이 있었는데 이 마이글린이 사실은 그 트루곤의 총애를 받고 있었고 곤돌린의 후계자 자리였어요. 사실은 이드릴 트루곤의 딸도 사랑을 하고 있었어. 근데 이 시점에서 투오르가 등장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걸 빼앗아간 거예요. 곤돌린의 후계자 트루곤의 총애도 다 가져가고 이드릴 자기가 짝사랑했던 이드릴도 데려가고 하니까 이 삔또가 상한 상태에서 모르고스한테 잡혀가지고 고문을 받으면서 그냥 사실 말이 고문인지 고문해주기를 약간 바라고 있었어요. 하자마자 그 칼로 딱 찌르자마자 저 곤돌린 저기 있어요. 이렇게 바로 곤돌린을 모르고스가 바로 침공을 해가지고 손쉽게 빼앗습니다. 투오르는 이제 자기 아내랑 아들 그리고 백성들 모아가지고 몰래 비밀 통로가 있었거든요. 거기로 빠져나가요. 투오르의 영도 아래에서 천신만고 끝에 이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아까 엘윙이 도착했던 시리온강 하구였어요. 거기로 다 모인 겁니다. 근데 이 시점에서 이제 곤돌린도 망하고 트루곤도 죽고 모르고스는 내가 다 이겼다. 지금 이 벨레리안드에 나를 대적할 요정의 강한 세력은 이제 없다. 실마리를 하나 잃긴 했는데 이 실마리를 하나 때문에 지금 요정들이 지들끼리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개이득이다. 이 정도는 뭐 투자다. 해가지고 뭐 개의치 않았습니다. 시리온강 하구에 요만큼 요정들이 남아 있었는데 별로 개의치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시리온강 하구에는 이제 결국 벨레리안드 전 지역에서 살아남은 요정들과 인간들, 이 정의로운 인간들이 다 모여들고 있었어요. 그리고 울모가 여기를 보호해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배들이 많이 건조되게 돼요. 투오르는 또 말년에 바다에 대한 어떤 동경이 원래 좀 약간 어렸을 때 바다를 그쵸. 보면서 꿈을 꿨으니까 그게 더 강해져가지고 배를 건조해서 아내랑 이드릴과 계속 항해를 하다가 사라져요. 울모가 발리노르로 가서 발라들한테 당신들 너무한다 지금 가운데 땅이 지금 엉망이 됐는데 관심이 없다. 그리고 지금 실마릴이 유일하게 두 나무의 빛을 간직하고 있는데 요걸 찾아야 된다. 근데 마네는 요지부동이었다. 왜요? 왜냐면은 사실은 먼저 나서기 좀 그랬던 거예요. 누가 와서 빌어주면 할게. 에아렌딜 아까 투오르의 아들 에아렌딜이 시리온강 하구에 모여있는 사람들의 왕이 돼요. 그래가지고 또 아까 그 엘윙 탈출한 엘윙과 결혼을 해요. 그래서 베렌의 자손과 투오르의 자손이 결혼을 하는데 그 아들을 낳거든요. 두 아들을 낳는데 이름이 엘론드랑 엘로스예요. 엘론드는 반지의 제왕에 나오는 그 엘론드를 낳습니다. 그래서 모르고스가 거의 다 이겨버린 이런 완전 비참한 상황에서 에아렌딜의 희망은 바다였던 거예요. 이건 발리노르한테 가서 발라들한테 빌어야 된다. 발리노르로 가서 구원을 요청해야 된다. 발라들한테 이런 목적. 그리고 플러스 투오르가 바다에서 실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를 찾고 싶다. 부모님 찾고 싶다. 이 두 가지의 욕망으로 계속 항해를 갔다가 실패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항해 중이던 어느 날 페아노르의 아들들이 또 찾아옵니다. 실마리를 내놔. 아직도 살아남은 그쵸. 아직도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어. 그 실마리를 내놔. 에아렌딜한테 하려고 갔는데 에아렌딜이 없었고 이 상황에서 시리온강 하구에 있는 요정들을 막 또 학살해요. 기습적 공격해가지고 이게 제3차 동족살상. 결국 페아노르의 아들들이 다 일으킨 거예요. 동족살상은. 그치만 페아노르의 아들들의 군대도 이때쯤 되면은 좀 이게 아닌 거죠. 이건 아니다 해가지고 이 엘윙 쪽을 막 도와주기도 하고 막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이드로스도 막 계속 망설이고 마글로르라는 그 페아노리안도 같이 망설이고 이러다가 결국 마이드로스랑 마글로르 빼고 다 죽어요. 페아노르의 아들들도. 근데 이 상황에서 이제 핑곤의 아들 길갈라드 대왕이 있었는데 나머지 엘프들도 막 구원을 왔지만 이미 때는 늦었고 이제 에아렌딜의 두 아들인 엘론드와 엘로스가 실종이 됐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엘론드와 엘로스의 어머니이자 그 에아렌딜의 아내였던 엘윙이 실마리를 가슴에 안고 바다로 그냥 점프합니다. 죽어요. 죽으려고 점프해요.
근데 사실은 엘론드와 엘로스는 죽지 않고 이 페아노르의 아들 마글로르한테 거둬졌어요. 근데 페아노르의 아들 마글로르가 이 시점 되면 좀 불쌍해서 엘론드와 엘로스를 키워줍니다. 마글로르는 종족 살장에 참가 안 한 사람이? 참가했어요. 근데 어쨌든 불쌍히 여겨서 키워줬고 뭐 부자 간의 정 같은 것도 생겼다고 해요. 근데 놀랍게도 엘윙이 아까 실마리를 안고 바다로 점프했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울모가 또 보호를 해줬어요. 이걸 흰새의 모습으로 변신을 시켜줘가지고 엘윙이 바다를 날아서 흰새의 모습으로 날아서 실마리를 가지고 에아렌딜의 배 위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아렌딜이 엘윙한테 소식을 다 듣죠. 시리온 엉망됐다. 지금 뭐 너 아들들 우리 아들들 없어졌다. 하니까 이제 에아렌딜은 이제 완전히 돌아갈 데가 없잖아요. 무조건 가야 된다 이제 발린도르. 뒤로 돌아갈 데가 없으니까 이제 버프를 받아가지고 가요. 그리고 에아렌딜의 이마에는 이제 건네받은 실마릴이 다 박혀 있었어요. 여기서 의문은 나우글라미르는 원래 목걸이였거든요. 이 시점에서는 이마에 있었다고 묘사가 돼요. 언제 이게 에아렌딜이 머리가 크지 않았나 추측을 해보고 그래서 선약의 아만 대륙으로 어쨌든 도착을 합니다. 절박하니까 도착을 해요. 여기서 발리노르에 마침내 그 살아있는 인간이 들어가는 거니까 발라들이 혹시 진노할까봐 원래 자기 혼자만 가려고 그랬는데 엘윙이 자기 꼭 가겠다라고 해서 엘윙이랑 에아렌딜이 같이 갑니다. 발리노르의 발라들 앞에서 에아렌딜과 엘윙 두 인간이 섭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온갖 막 지금 난리 났습니다. 이제 모르고스 막 난리 났습니다. 요정들 다 죽어가요. 도와주세요. 하니까 결국에는 간청이 받아들여집니다. 발라들이 도와주겠다. 가운데 땅을 구하겠다. 라고 했는데 만도스가 갑자기 그건 그건데 에아렌딜 엘윙 이거 불사의 땅에 지금 불사의 존재들이 사는 땅에 필멸의 존재들이 들어왔다. 이거 처벌해야 된다. 라고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네가 결정을 내려요. 일루바타르의 뜻을 읽을 수가 있으니까 결정을 내려서 에아렌딜과 엘윙 그리고 그 두 아들 엘론드 엘로스는 각각 요정의 운명을 선택할지 인간의 운명을 선택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그 운명에 맞게 심판을 받아라. 그리고 에아렌딜과 엘윙은 다시는 가운데 땅을 거닐 수는 없다. 못 돌아간다는 못 돌아간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에아렌딜은 원래 인간을 할까? 왜냐면 자기 인간 영웅에 대한 판타지가 있어가지고 할까 하다가 아내가 나 요정할 거예요 해요. 그러니까 아내 말을 거스를 수가 없죠. 그래서 요정을 합니다. 그리고 엘론드도 요정을 해요. 엘로스만 인간을 합니다. 이렇게 결정이 되고 발라들은 이제 에아렌딜이 타고 온 흰 배 이름이 빙길롯이었거든요. 이걸 축성을 해가지고 비행 능력을 미노프스키 드라이브를 붙여줘요. 그리고 붕 뚫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에아렌딜의 이마에는 실마릴이 여전히 박혀 있었기 때문에 이걸 타고 에아렌딜이 이제 세상을 떠돌아다녔다고 하는데 동틀 무렵이나 해질녘에 희미하게 이 모습이 보인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금성이라고 해요. 가운데 땅에서도 이게 보였어요. 이제 실마릴의 빛이 살짝 보이니까 마이드로스가 동생이랑 마글로르랑 있다가 이런 말을 해요. 저 별은 실마릴이 틀림이 없겠지? 그러니까 마글로르가 바닷속으로 떨어진 것을 우리가 봤는데 발라들의 힘으로 다시 솟아오른 모양이군요. 이제 뭐 악의 순하기를 벗어난 거니까 뭐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이 시점에서 약간 놓은 거죠. 요정들은 이제 그 빛을 보고 희망을 품었다고 하고요. 모르고스는 여기서 완전히 오만해져 있었어요. 발라들이 관심이 없다. 가운데 땅 이제 내가 다 먹었는데도 관심이 없는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발라들은 사실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죠. 요정들도 대군을 모았고 분노의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을 벌입니다. 그리고 그냥 발라들이 압승한 전쟁이고요. 발로그들 다 죽었고 극소수만이 달아나가지고 발로그들이 지하 깊숙한 곳으로 숨었다고 해요. 나중에 반지의 제왕 1편에서 한 명이 살아나죠. 그렇죠. 그리고 요정의 친구인 에다인의 세 가문 에다인 세 가문들 역시 발라들의 편이 되어서 열심히 싸웠어요. 모르고스는 마지막 그걸로 날개 달린 용을 총동원해가지고 필사적인 공격을 쏟아내었는데 이때 갑자기 필사적으로 공격한 바람에 발라들의 군대가 일순 뒤로 물러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에아렌딜이 미노프스키 드라이브를 박은 빙길롯을 타고 나타나가지고 싸우는데 그 옆에는 아까 비행 포켓몬 소론도르도 있었어요. 독수리 군대가 있었고 에아렌딜이 하루 종일 싸운 끝에 가장 강력한 흥룡이었던 앙칼라곤도 죽고 뭐 발라들의 군대가 결과적으로 대승을 거뒀다. 이때 거의 모든 용들이 이때 다 죽었다고 합니다. 발라들이 이때 대승을 거두고 모르고스가 이제 궁지에 몰려가지고 발라들한테 빌어요. 미안하다. 이제 발라들이 이때는 안 속죠. 발을 잘라요. 그 결박을 한 다음에 영원한 뭐 어떤 이 공간에 가뒀다고 합니다. 모르고스를. 그리고 실마릴 두 개도 이제 회수가 돼가지고 발라들이 갖게 되고요. 발라들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대륙의 모양도 바꿔요. 이제 요정들 모아가지고 우리 여기 이제 깔아앉힐 거야. 그러니까 노아의 방주처럼 깔아앉힐 거니까 너희들은 발리노르로 돌아와라. 웬만하면 떠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마이드로스 마글로르 아까 페아노르의 아들들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둘이 실마리를 또 돌려달라고 에오네한테 또 와서 실마리를 돌려줘 이 짓을 또 신한테 해요. 발라한테 해요. 그러니까 에오네가 이제 여기서는 못 참죠. 니들이 나쁜 짓을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실마리를 가질 자격이 완전히 없어졌다 라고 하는데 마이드로스나 마글로르가 여기까지 온 판에 멈출 수 없다. 훔쳐요. 실마리를 2개를 훔쳐가지고 하나는 마이드로스 하나는 마글로르 훔쳐서 달아나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보니까 그들의 손이 너무 뜨거운 거예요. 자격을 잃어버렸어 이제. 막 어쩔 줄 몰라 하다가 마이드로스는 이제 이걸 아는 채 불길이 가득한 구덩이에 몸을 던집니다. 그리고 마글로르는 그거를 바닷속으로 던져버려요. 그리고 고통 속에 회한 속에 바닷가를 떠돌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을 맺고요. 실마릴은 그래서 하나는 그 에아렌딜의 이마에 박혀서 하늘을 떠돌아다니고 하나는 바닷속에 가라앉고 하나는 땅의 불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실마릴리온 대단원 2고 후일담 분노의 전쟁 이후에 공을 분배하는 자리를 가져요. 예. 전공을 따지는데 누가 전공 1등 공신이냐 2등 공신이냐 이걸 따지는데 그쵸. 일단 발라들은 엘프들은 다 돌아와라 라고 하고 에다인의 세 가문한테 보상을 해줍니다. 어쨌든 인간이지만 너희들이 열심히 맞서 싸워줬기 때문에 이길 수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선물을 준다. 선물 1 발라인 에오네가 직접 가르쳐줘요. 이제 요정만 원래 직접 발라가 가르쳤는데 이 인간의 세 가문은 발라들이 직접 지혜를 알려줘요. 그리고 긴 수명, 힘 이런 걸 줍니다. 이게 바로 이제 두네다인의 시작이에요. 그 반지의 제왕 주인공격인 아라고른이 다른 사람도 오래 살 수 있던 이유가 바로 이 두네다인의 후손이었기 때문이죠. 예. 그 아라고른이 끼고 있는 반지 있거든요. 예. 이게 바라히르의 반지예요. 아까 필로드가 줬던 예. 그 반지가 내려와서 아라고른한테 전달이 됐다고 합니다. 발라들이 이 두네다인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누메노르라고 하는 섬을 딱 올려줘요. 세워줘요. 여기서 살아라. 대신 발리노르는 올 수 없다. 여기는 불사의 땅이니까 올 수 없고 대신에 누메노르라고 하는 데서 너희들이 위대한 문명을 이루고 살아라 라고 하고 한편 이제 엘론드 아까 아들 엘론드는 이제 반지의 제왕 시절까지 살아남아가지고 출연을 하고요. 그리고 엘로스가 인간으로서의 운명을 선택했는데 엘로스가 바로 누메노르의 초대 왕이 됩니다. 어쨌든 이제 처음에 그 누메노르에 사는 두네다인 들은 엘다르 그 엘프들 그리고 발라들과도 사이좋게 지내면서 번성을 하다가 그리고 가운데 땅에도 여러 가지 이제 옛날에 신라방처럼 거점을 막 건설하고 잘 지내요. 그 누메노르인들이 가운데 땅 동쪽으로 가서 약간 그 자기들의 거점을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가운데 땅은 지금 가운데 땅은 완전히 멸망해버려가지고 문명이 완전 쇠퇴했거든요. 거기다 이제 다시 문명의 씨앗을 뿌리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긴 시간이 지나니까 당연히 인간 특 타락합니다. 그리고 이 발라들 엘다르들 고마웠던 걸 좀 약간 까먹어요. 그리고 그 시점에서 사우론이 누메노르에 살짝 등장해가지고 자꾸 이간질 거짓 소문을 막 퍼뜨리고 결정적인 게 그거예요. 이제 발리노르 땅에 가면은 영원히 살 수 있다. 근데 지금 발리노르의 발라들과 그 엘프들은 요정들은 자기들만 그 불사를 누리고 싶어가지고 누메노르인들을 여기 가두고 사는 거다. 사실은 이제 불사의 존재가 살아서 불사의 땅인 건데 불사의 땅에 살면 불사의 존재가 되는 것처럼 얘기를 했던 거죠. 그래서 아르파라존이라고 하는 마지막 왕이 급기야는 멜코르를 숭배합니다. 사우론이 막 이렇게 막 이간질해가지고 모르고스 멜코르를 숭배를 하는 지경까지 이르러요. 그리고 발리노르 침공군을 조직을 해가지고 침공을 해요. 이때 이제 발라들이 또 빵을 치죠. 야 얘네들이 잘해줬더니 안 되겠구나. 그 일루바타르한테 요청합니다. 이거 안 되겠습니다. 얘네들 더 이상 같이 살 수 없다. 이때 그 일루바타르 에루의 권능이 작용을 해가지고 지구의 모양이 바뀌어요. 원래는 발리노르랑 이 누메노르의 세상은 그냥 이어지는 세계였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히 물리적으로 분리된 세계가 됩니다. 그리고 지구가 이때는 구 모양이 아니었는데 구 모양으로 바뀌어요. 동그란 구 모양으로 바뀌어요. 이게 바로 아칼라베스라고 하고요. 이때 누메노르도 바닷속으로 가라앉게 돼요. 그리고 누메노르의 모든 사람, 건물, 재물, 지식 이런 게 영원히 벨레가에르해 아래에 수장이 됩니다. 근데 이때 누메노르 왕가의 혈손인데 그 왕손인데 그 그냥 귀족인 사람들 있잖아요. 그 중에 엘렌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엘렌딜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 미리 좀 눈치를 챘어요. 아르파라존 이 왕이 좀 이상하다. 우리 대비해야 된다라고 해서 배를 수배해가지고 사람들 모아가지고 가운데 땅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누메노르는 개같이 멸망. 그래서 후일담 2. 사실 누메노르 침몰하기 이전부터 사우론은 가운데 땅에서 이렇게 암약을 하고 있었어요. 거기 가운데 땅에 남아있던 요정들이 꽤 있었거든요. 발라들이 다 발리노르 넘어와 했는데 안 넘어간 애들이 있었어. 걔네들이 또 세운 왕국이 있었는데 이름이 에레기온이었습니다. 이 에레기온이 문명의 수준이 꽤 됐다 그래요. 사우론이 거기에다 대고 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막 또 막 가머니스를 막 퍼뜨려요. 힘의 반지라는 걸 만들어라. 그리고 요정의 권능을 막 모아가지고 힘의 반지라는 거를
만들도록 해요. 총 16개의 반지가 만들어지는데 이 중에 9개가 인간의 반지, 7개가 드워프의 반지로 나눠지게 돼요. 그리고 사우론이 몰래 절대 반지를 만들어요. 그 나중에 또 켈레브린보로라고 하는 그 페아노르의 손자가 있는데 이 손자가 이 에레기온이 있었거든요. 자기 그 할아버지가 만든 것처럼 나도 뭐 작품 만들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우론의 도움 없이 또 요정의 새 반지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 요정들이 반지 때문에 원래는 요정들이 이 시점에서는 일루바타르의 계획 속에서는 쇠퇴해야 되는데 이 반지의 힘으로 억지로 그 영광을 이어나가게 되는 시기가 바로 반지의 제왕에 있는 엘프의 시기입니다. 그리고 사우론이 어쨌든 이 반지를 퍼뜨려주고 이 반지를 받은 인간과 난쟁이들은 타락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우론의 세력은 이제 모르도르 땅에서 점점 커져갔죠. 근데 이런 시점에서 누메노르가 침몰한 거예요. 아카알라베스가 일어난 거고 아까 이렇게 망명을 계획했던 엘렌딜이 가운데 땅으로 넘어옵니다. 그리고 가운데 땅에다가 누메노르 망명 왕국이라는 걸 세워요. 이것도 꽤 오래 가요. 북왕국 아르노르 그리고 남왕국 곤도르, 영화에 나오는 곤도르 그쵸. 이렇게 위아래. 북왕국은 엘렌딜이 자기가 다스리고 남쪽은 뭐 또 남쪽을 반으로 나눠서 한쪽은 이실두르 자기 아들, 또 한쪽은 아나리온 자기의 또 다른 아들 다스리게 합니다. 남왕국, 북왕국, 남북왕국이 찬란한 문명을 또 나름 이룩해요. 그래서 반지의 제왕 영화 보면은 되게 떡 벌어지는 건축물들 나오잖아요. 그것들 다 누메노르 망명 그 왕국의 작품이다. 한편 이제 사우론은 누메노르가 가라앉는 시점에 누메노르에 있었어요. 멍청이가. 그리고 바다에 빠져 죽습니다. 사우론이요? 사우론이 육체는 잃어버려요. 근데 영혼만 살아남아가지고 가운데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때 이후로 이제 옛날처럼 아름다운 모습은 못 취했다고 하고요. 끔찍한 모습으로 되살아났는데 이제 절대 반지를 끼고 힘을 회복합니다. 제 생각에는 모르고스보다 나아요. 예. 사우론이 가운데 땅에서 힘을 모아가지고 대군을 이끌고 이제 곤도르를 침공하기로 합니다. 네. 이제 곤도르의 이실두르가 이때 미나스 이실이라는 데 있었거든요. 이걸 뺏겨요. 저는 이실두르는 탈출해가지고 엘렌딜을 찾아가고요. 이실두르가 이제 자기가 당해봤으니까 알잖아요. 이제 큰일 났다. 사우론 개쎄다. 엘렌딜도 이제 위기를 느끼고 요정들 그리고 막 난쟁이들 다 모여가지고 연합을 해야 된다. 다 같이 함께 싸우지 않으면은 멸망한다라는 결론을 내고 최후의 동맹이라는 걸 결성합니다. 그게 이제 반지의 제왕 처음 시작할 때 나오는. 맞습니다. 그게 반지의 제왕 영혼의 인트로. 한타. 네. 거기에서 그래서 엘론드도 막 싸우고 그러잖아요. 자, 여기까지 듣고 이제 그치죠. 그쵸. 반지의 제왕 영화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 힘들었다. 어쨌든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것도 편집이 일이네. 어떻게 들으셨나요? 예, 재밌게 들은 것 같아요. 앞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신화 같은 데서 흔히 볼 수 있는 누구의 자손에 누구누구가 영웅이 되었다라는 그러니까 보통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영웅에겐 비범한 출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것이 필요하겠지. 그러니까 지난번 저희 1회 때 들었던 내용은 네네. 그 비범한 출생을 이제 그 이야기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었고 이번에 나왔던 영웅이 총 3명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 3명의 영웅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쓱 나온 거 보면 확실히 창작된 신화로 이렇게 굉장히 잘 만들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아무튼 재밌게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거 보시고 실마릴리언 그리고 나중에 힘의 반지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